16일 야음시장 상가 보이는 라디오 강수연의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이월 16일 야음시장 상가 보이는 라디오 강수연의 음악 카페 신나게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좀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낭랑한 목소리로 오늘 이제 방송이 될 것 같아서 매우 기분 좋게 왔는데 정호 씨가 약간 네. 또 저의 영향인지 아니라고 저는 네. 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약간 이상한데 감기가 약간 걸려가지고 이게 그 돌아가는 건가요? 제가 나오면 또 강 기자님이 또 걸리는 거 아닐까요? 이거? 그러니까 뭐 서로 그죠? 네, 돌아가면서 아픔까지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근데 이번 감기 굉장히 독하대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독감 유행한다 그러는데 정호 씨도 얼른 가서 이게 시작이다 싶을 네. 때 얼른 가서 병원 가가지고 주사를 맞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감기가 이게 별로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은 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어, 어, 그럼 병원을 가야 되겠네요. 희망을 네. 두려고 했지만 네네네. 길게 가면은 네네. 그래서 안 덧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번 감기 특징이 네. 심한 두통을 동반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근육통이 같이 오더라고요. 약간 근육통 같은 거 오는데. 그래서 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진짜 병원 가야구나. 정우 씨 목소리 너무 좋은데 아이고. 방송에 지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다녀오세요. 어찌됐건 정우 씨 건강을 걱정을 해주는 감사합니다. 강지재였고요. 네네네. 자, 제가 지난 방송 때 굉장히 컨디션이 진짜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때. 네. 근데 금요일 날 이제 그래도 이 상태에서도 방송을 잘했어 이러면서 네. 이제 돌아서서 가는데 제가 정말 미친 듯이 웃었어요. 방송을 하고 가는데 그때 이제 슈퍼볼 이야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슈퍼볼 거기 이제 새 가수가 나왔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름을 하나도 기억을 못했잖아요. 제가 비욘세는 기억이 났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정말 돌아가면서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막 이렇게 얼굴이 벌게져서 갔어요. 웃으면서 제가 콜드플레이랑 네. 브루노 마르스를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네네. 그 세 명이 슈퍼볼에서 네네. 이번에 노래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콜드플레이를 네. 제가 콜드스톤이라 그랬어요. 그 콜드스톤이 아이스크림 이름이거든요. 뭐야 이러면서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네. 전 심지어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넘어갈라 그랬는데 네네네. 콜드스톤이 지금 한국에도 들어와 있긴 한데 미국의 그 되게 그러니까 그 왜 써리원 하는 왜 아이스크림처럼 31가지. 되게 네.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 네네. 그 상호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콜드스톤이라고 하면 간 게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보컬이 네.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크리스 마틴이라고 그 유명한 여배우 기네스 펠트로의 남편이기도 진짜요? 했었고요. 어유. 잘생겼어요. 훈남이에요. 네네. 이게 영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콜드플레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편이고, 그 영국에서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는 마룬 5가 있다면 마룬 5가 인지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콜드플레이를 더 약간 좋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의 콜드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네. 굉장히 제가 사과의 말씀을 아이스크림으로 다 갑자기. 아이스크림으로 네. 그 유명한 영향력이 굉장히 큰 가수인데. 가수를 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가고 그리고 또 제임스 브라즈라고 또 제가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브루노 마르스였죠. 작년에 네. 그 업타운 펑크 업타운 처음에 펑크. 들으셨던 네네. 그 곡을 뭐 어디를 가도 이 노래가 나왔었는데 제가 우리 브루노 마르스에게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리고 이 스타 세 명이 모여서 근데 슈퍼볼에 그렇게 그 뭐죠? 이목이 지목 그 주목이 되는 가운데 그 세 명이었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긴 그렇게 막 엄청난 대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에 약간 뭐 신인이나 이런 게 나오면 조금 부담스럽죠. 그렇죠. 아마 그 압도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감당이 안 된다 네. 그러죠. 굉장히 흥분된 상태들인데. 그렇죠. 게다가 작년에 올해는 어떤지 한국 그 기업이 광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한국 기업이 광고를 했는데 아, 맞아요. 몇 초였죠? 5초, 10초짜리였나요? 그거를 하는데 네, 맞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우, 들어갔다고 진짜 들었어요. 비싸요, 광고료. 그래서 그 진짜 그 영상 보면서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일요일 날 농구 보러 갔었거든요. 마지막 홈 경기였거든요. 아, 마지막 그런 거 가야 돼요. 갔는데 1점 차로 졌습니다. 아, 혹시 뭐 버저비터 뭐 이런 걸로. 그 네. 마지막에 그 안양이었거든요. 네. 안양이랑 부산이 붙었는데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네. 마지막 3점 슛을 쐈어요. 네. 그 1점 차로 졌어요. 아, 그 들어가 버리는구만. 그게 들어갔어요. 그럴 때 이게 그거 들어가지 마 이런 생각하는 정말 잠깐 그 1초가 네. 1초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껴지는데 진짜. 순간 정적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렇고 관객들도 그 응원을 하러 온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몰라 하더라고요. 서로 네. 이긴 팀은 막 진짜 세상을 다 얻은 듯하고. 선수들이 다 뛰어나오고 네, 맞아요. 네. 진짜 바닥에서 굴러다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정말 그 정적이라는 네. 아까 잠깐 우리끼리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 정적을 감당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나가야 할지 그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냥 멍해지죠. 멍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응원하는 우리도 그런데 선수들은 어떻겠어요? 진짜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계속 10점 차이로 계속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정말 10점 차이로 계속 이기고 있었는데 네. 그게 정말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더라고요. 이기고 있는데 지면은 진짜 화나거든요. 진짜 스포츠는 그게 묘미인 것 같아요. 네. 음, 안타깝지만 그 심장을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고 쫄깃쫄깃하게 왔다 갔다 이 밀당하는. 그렇죠. 그거는 정말 각본에도 없는 거거든요. 각본을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선수가 제가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 선수가 계속 득점을 못 하고 있었어요. 하필이면은 또. 근데 정말 마지막 그 슛이 들어가면서 그 팀을 살린 거였어요. 모든 운빨을 그 한 번의 슛으로 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기회를 잡고 마지막 그 공을 던졌을 때 그것도 정말 어찌 보면은 그 능력이거든요. 그쵸. 그 네네. 판단력이거든요. 네네. 하여튼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어찌됐건 자 오늘 이제 26일 오늘 주제는요. 네네. 이번 주 굉장히 핫했던 뉴스 중에 중력파 에 대해서 네. 잠깐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슈타인 형. 굉장히 과학적으로 제가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네, 좀 어려워요. 이거를 이 내용으로 쓰려고 네. 이제 기사도 검색을 해보고 네네. 중력파에 대해서 네. 관련된 뭐 책도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슈가 되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영화가 됐던 것들 있잖아요. 우주에 관련된 영화들도 네.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봐도 이게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이게 너무 어려워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네. 그 중력파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입증을 해낸 어떤 과학적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제 아인슈타인의 주장인 거였죠.
근데 100년 전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잘 아실 거예요. 네네네. 예측한 중력파의 존재를 탐지해낸 킵선 캘리포니아 공과대 명예 교수가 이제 노벨상 유력한 후보로 지금 이제 이번에 중력파를 입증해내면서 이제 후보로 떠올랐는데요. 거의 이 받은 거지 뭐. 중력파 그렇죠. 이거만큼 올해 이슈가 네. 모르겠어요. 올해 이제 2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어떤 게 또 거의 타임머신 발견하지 않는 이상. 중력파를 이용해서 시공간을 왔다 갔다 만약에 정말 네. 한 사람이 있다면 네네. 그쵸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꿈 해봅니다. 중에 하나가 네, 그 타임머신 해가지고 네. 과거로 돌아가는 건데. 아 정말요? 네네네. 안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호 씨한테 묻고 싶었어요. 만약에 정말 나한테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네. 과거든 미래로 네. 갈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묻고 음, 싶었거든요. 만약에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 내 음. 모습이 그 과거의 모습이라면 음. 그냥 제가 태어날 때 태어날 때. 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지금 모습으로 돌아간다. 네. 돌아간데도 지금 모습이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정도로 돌아가고 싶네요. 아 전에 한번 정호 씨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안 탑니다. 어, 저는 과거든 미래든 궁금하긴 해요. 네네. 재밌을 것 같긴 하는데 네. 왠지 모르게 그러니까 뭐그왜 꿈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꿈에서 경험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짜로 갈 수 있다면은 갈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약에 돈 주고 가볼래? 그러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왠지 무서워요. 저는.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후회가 남을 것 같고 미래를 가게 되면 왠지 불안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현실을 열심히 살려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중력파라는 게 수명을 다한 별이 폭발하거나 블랙홀이 생성되는 우주에서 갑자기 중력 변화가 일어날 때 시공간이 일그러지면서 발생한 파동이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다른 우주 공간으로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아까처럼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그냥 타임머신 압축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죠. 일그러지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기를 실제로 느끼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랑 너무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일그러진다라는 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거지라고 한참 고민을 했는데 네. 그냥 공기 같은 느낌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정호 씨는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뭐 그냥 발견만 한 건데 그것도 네. 거의 얻어 걸린 느낌 같은 게 들려가지고 네 이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타임머신 된다 뭐 그러면은 네. 좋긴 한데 네. 옛날에 몇 년 전에 음. 그 뭐지 블랙홀 만드는 실험을 했었거든요. 네. 블랙홀 만들지 못했지만 네. 그 비스무리한 거 하나 만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지구가 폭발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불안감을 살짝 네네. 어, 근데 뭐 지금도 뭐 중력파를 발견한 건 좋긴 한데 그닥 뭐 실생활에 도움은 안 되니까 지금은 네. 그냥 잘했다 끝. 아유 그렇죠. 우주 전체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달에 갔어도 우리 실생활에 뭐 네. 그닥 네. 뭐 사진 좀 이쁜 거 몇 개 찍고 네, 그 정도. 근데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연구팀은 이렇게 이제 중력파 탐지는 금세기 최고의 과학적 발견이라고 연일 놀라운 보도를 발견인 했고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팀은 노벨 물리학상을 예약해 뒀다.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캘리포니아 공대 명예 교수는 2009년 영화였죠. 인터스텔라. 벌써 어. 2009년 어, 영화였나요? 그런가요? 이거 얼마 전 아닌가? 그런가요? 재작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잘못됐나 봐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의 고문 역할을 맡았었기도 했고요. 음흠. 근데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었어요. 어허.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그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초 중력파 측정이 늦어도 2019년에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년이나 앞당긴 거죠. 그죠? 네, 머리가 좋은 양반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중력파에 대해서 네네. 제가 뭐 이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기를 설명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느낌을 네. 받고 나서는 더 근접하기는 힘들다라고 이제 어려워요, 결론을 너무.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뭐 아까 블랙홀도 이야기를 했고 중력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하다. 인간의 능력은 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서 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는 거잖아요. 진짜 머리가 원만큼 좋지 않은 이상.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인간의 능력은 대단하다 하면서도 그냥 이런 쪽에 무지한 저로서는 네. 이렇게 약간 불안감, 이렇게 무서움 네. 이런 게 혹시 이게 조금 잘못되지 들어요. 않을까 왜 진짜 외계인이 있을 것만 같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네. 너무 근데- 넓으니까. 근데 그 존재가 저는 좀 두렵거든요. 사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외계인이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되게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는 상태에서 그쵸. 공격적이거나 그쵸. 우리보다 훨씬 나은 뭔가 뭐 지능이라든지 네. 뭐 신체적인 능력을 뭐 가지고 그런 것들. 있다면은 네. 이거는 엄청난 열등감이 들겠죠. 그쵸. 네. 아니 열등감이 들기 전에 그 뭔가 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외계인이 우리를 못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발전을 한 다음에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중력파 이야기를 오늘 이제 서두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실제로 그 인터스텔라라든지 영화라든지 시공간이 무너지는 네. 그 백투더퓨처 영화가 정말 네. 오래된 영화잖아요. 아우, 네. 정말 근데 영화가 실제로 현실화된 사건들이라고 해야 오. 되나요? 이거를 좀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재밌겠다, 그래요. 오늘. 네. 그래서 음악 하나를 듣고 네.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It's a wonderful day. 헬렌 어스틴의 Wonderful Day 그리고 미더 보이스의 Flowers 들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영화에서 네. 나왔던 어떤 뭐 과학적인 것들이 네. 정말로 발견이 되거나 현실화됐던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영화가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이거 봤어요 혹시? 굉장히 오래된 영화 아닌가요? 그거? 진짜 오래됐어요 이 영화는. 네.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나오기 전에 영화였기 때문에 이 영화는 인간이 우주로 가기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달 착륙을 하기 전에 만들었던 영화예요. 네.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우주의 그 상황과 일치한대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그래서 혀를 내두르게 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우주과학자들의 철저한 지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속에 나오는 우주선의 내부에 대한 묘사가 그 당시 우주선의 내부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대요. 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견을 한 거지? 진짜 머리가 좋은 소름 양반들이에요. 끼치죠. 네. 이 영화가 최초이진 않겠지만 영상으로 그 주인공이 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날 그 3세대 통신 세대에 운운하면서 자주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화상 통화. 화상 통화가 그러니까 이 영화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우주선을 채 만들어서 달 착륙을 하기 전에 우주선의 내부를 가늠을 하고요. 그리고 우주의 공간에 대해서 이제 비슷하게 그려진 거죠. 그리고 이제 딸과
이제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서 그러니까 영상 통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미 이제 예견이 됐던 거죠. 야, 몇십 년을 미리 앞을 그쵸? 몇십 야. 년이 아니죠. 거의 흑백 100년 영화니까. 거의 100년을 그쵸? 그래서 영상 통화는 SF 영화에 먼저 나왔지만 오늘날에 이제 현실이 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갖고 스페이스 오디세이 한번 보고 싶었는데 못 봤습니다. 아 근데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거 아닌가요? 그거 무슨 진짜 달 모양 얼굴 돼가지고 그거 아닌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사실은 왜 완전 옛날에 저는 정호 씨는 잘 알지 모르겠는데 그 우주선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가요?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저는 되게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이제 외계인 그 우주에 있는 이제 그 생물체죠. 이게 네.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식이 쥐예요. 나 아까 봤던 것 같아요. 뭔가 그죠? 어렴풋이 나는 거. 쥐를 먹고 네 맞아요. 이렇게 피부를 벗기면 왜 에얼리언처럼 네. 이렇게 초록색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젤리 같은 이제 그런.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린 마음에 그 쥐를 먹는 걸 보고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주 관련된 거는 그래서 그 우주 관련된 거는 제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외계인에 대한 존재가 그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 약간 트라우마라 그래야 되나요? 네네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떤 건지. 네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백투더 퓨처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그 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거기에 이렇게 보드가 있어요. 네. 그 공중에서 이렇게 떠서 가는 보드거든요. 오. 이거 혹시 기억이 안 나나요? 사실 전 백투더퓨처를 굉장히 어렸을 때 잠깐 봐가지고 그래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작년에 굉장히 이 영화가 다시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유가 주인공이 2015년 미래로 갑니다. 오, 약간 2015년. 잠깐, 나 순간 소름 돋았어. 네. 2015년 미래로 가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영화에서 나왔던 2015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정말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딱 하나가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네. 봤는데 그 2015년도의 사람들의 옷 모양 있죠. 네. 그 왜 옛날에 그 엄정화랑 그 가수들이 왜 굉장히 그 왜 뭐라고 해야 되지 미래지향적인 무슨 사이버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옷들을 입고 나와요. 근데 그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약간 이질감을 느꼈는데 네네네. 그 이외의 것들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험판 호버보드라 그래요. 네. 호버보드가 실제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바퀴로 지금은 보드를 타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력을 거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에 붕 뜨는 호버보드가 그때 당시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그 호버보드가 사실상으로는 198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미국에서는. 네. 근데 어린이들이 타기에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시판이 금지된 장난감이었는데 근데 관심을 가진 로버트 제메키스라는 사람이 시험판 호버보드를 빌려서 주인공이 타고 다니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호버보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운동화를 신어요. 네. 운동화를 신는데 나이키예요. 그 상품을 이야기를 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이키 상품인데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디지털적인 운동화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신으면 착용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렇게 신발이 개인의 몸에 딱 맞게 이렇게 착
감기게 되는. 음. 그러니까 자동문처럼 네. 그런 신발이 나옵니다. 네. 주인공이 그런 걸 착용을 하고 다녀요. 네. 근데 2015년에 나이키 회사에서 기념으로 진짜로 그 운동화를 만들어냈어요. 아 그 발 그 딱 신으면은 이게 딱 바로 끈이 되게? 자동으로. 오이 신기한데 이거? 그래서 상상으로 만들었던 2015년이 실제로 만들어졌던 게 백투더퓨처에서 호버보드랑 그리고 2015년 현실 속의 호버보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한 사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나이키 파워 오토레이스 운동화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근데 그 똑같이 2015년에 완벽하게 진짜 똑같은 영화 있는 거랑. 영화랑 똑같죠. 네.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야 이거를 저런 식으로 자동으로 신으면은 이제 신발끈이 끈이 쫙. 조여지는 기술인 야. 거죠. 그래서 2015년 10월에 이 상품이 실제로 나왔어요. 많이 비싸겠다 근데. 많이 비싸죠. 그리고 백투더퓨처에 보면은 로봇 기사가 나오거든요. 네. 범죄자의 체포 현장을 공중에서 취재하는 로봇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게 바로 어? 취재용 드론으로. 그냥 날라다니는 거 그거. 그렇죠. 드론. 요새 제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서만 네네. 있다가 그러니까 뭔가 현실화돼서 요새 학생들도 많이 드론에 대해서 맞아요, 공부하고 맞아요. 네네. 또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이 상용화가 됐고요. 그때 당시에 이게 영화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3D 홀로그램인데요. 3D 홀로그램이 있죠. 근데 이때 당시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마티가 혼비백산해서 그 상어 그 샤크 그 뭐라고 해야 돼 조스 영화에 네. 그 나오는 어떤 장면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조스가 나오는 것처럼 3D 홀로그램을 재현을 해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흔한 거죠. 많죠. 그렇죠. 네. 그렇죠. 좀 비싸긴 하도. 그리고 이제 뭐 화상통화라든지 음성을 인식해서 뭐 주문을 한다든지 오.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네. 음. 마치 그 A사의 그 CD처럼. 그쵸.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에 가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점원이 그 음식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에 말을 해서 주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상용화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무인 레스토랑. 네네. 근데 이게 저희는 아직 잘 모르는데 네. 이때 당시에 무인 레스토랑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직접 주문을 받고 하는 것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실제 무인 레스토랑이 오픈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무인 호텔도 이미 현실화가 됐다고 합니다. 무인 호텔은 많죠.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백투더퓨처의 또 하나가 지문 인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문 인식은 네. 아무것도 아닌 이제 흔한 기술이 거죠? 된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안경이 또 나옵니다. 이때 이제 장면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 3D라든지 웨어러블 그 왜 이 안경 끼고 있으면 왜 현실처럼 막 이렇게 맞아요. 그 3D 안경. 네.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마티가 웨어러블 안경을 이제 착용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야. 그래서 현실화가 됐죠. 그래서 그 뭐 또 영화에 보면 단추를 눌러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옷도 나오고요. 네. 이제 방수 처리할 수 있는 옷도 뭐 나오는데 방수 처리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많죠. 근데 그렇게 뭐라고 하죠? 오래된 영화에서 미래를 직감을 하고 그러니까 직감이라기보단 2015년도에는 아마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게 네.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소름 돋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진짜 저게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이 어찌 되면 진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미래를 예상하는 그런 영화들 중에 그쵸? 그럼 진짜 인터스텔라나 뭐 이런 게 진짜 가능한가? 그렇죠. 그 가능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의 기술력이라면은 네네. 사실은 더 시간을 앞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아까 그뭐 중력파를 이제 3년 앞당긴 것처럼 그쵸? 그러면 정말로 시공간을 이제 우리가 넘나들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작년에 책에 유엔 미래 보고서라는 책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인간의 수명은 이제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수명 같은 거는 인간이 좀 그러니까 자기가 네. 그러니까 평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시점을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능할까요? 모르죠. 거의 뭐 죽을똥 말똥 할 때쯤 가능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빨리 변하고 많이 변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F 영화 하면은 스타워즈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스타워즈 명작이죠. 스타워즈에 보면 광선검이 나옵니다. 네. 그 광선검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스타워즈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근데 시험판을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실용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무거운가 보네. 근데 뭐 그 마트 가면 그 광선검 모양의 장난감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미국은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팬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영화가 새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 전에 이제 그 미국에 가면 그 왜 이렇게 그 무슨 날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 유령으로 분장을 하는 할로윈. 할로윈. 할로윈 데이 때 보면 정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분장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스타워즈는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뭐 정말 영화 같은 거 좋아하더라고요. 봐도 이게 뭐 할로윈 데이다 뭐 이런 그런 설정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무조건 그 뭐야 저거 뭐지 다스베이던가 무슨 맞아요. 그거 가면 쓰고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오래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공백기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랑을 받는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중력파가 이슈가 되면서 제가 이제 이게 그 중력파라는 과학적인 어떤 발견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영화에서도 예견을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화가 현실화됐던 것들. 그래서 좀 재밌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약간 이런 그 타임슬립 같은 거를 좋아해가지고 재밌었어요. 다양한 주제를 정우 씨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금방 갔네. 네. 그래서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목요일 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 가득 웃음 가득 여기는 야음시장 상가 보이는 라디오 강수연의 음악 카페고요. 야음시장 보이는 라디오 강수연의 음악 카페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야음 상가시장 앱을 다운받으셔서 보이는 라디오의 신청곡란에 사연이나 신청곡 남겨주시면 제 시간이 아니더라도 정호 씨가 여기 터줏대감이라서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음악을 틀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저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강수연의 음악 카페 저는 강수연이었습니다.